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 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에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1에서 2년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주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적힌 예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구와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고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예측해보는 것. 그리하여 언제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타야 할지, 언제 굳은 비를 피해 잠시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운명의 파도를 이해하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 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일에서 2년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주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적힌 예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구와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고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예측해보는 것. 그리하여 언제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타야 할지, 언제 굳은 비를 피해 잠시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운명의 파도를 이해하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일에서 인연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의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주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적힌 예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구와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고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예측해보는 것. 그리하여 언제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타야 할지, 언제 굳은 비를 피해 잠시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운명의 파도를 이해하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 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에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1에서 2년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주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적힌 예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구와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고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예측해보는 것. 그리하여 언제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타야 할지, 언제 굳은 비를 피해 잠시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운명의 파도를 이해하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 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에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1에서 2년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주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적힌 예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구와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고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예측해보는 것. 그리하여 언제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타야 할지, 언제 굳은 비를 피해 잠시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운명의 파도를 이해하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 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에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일에서 인연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의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주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적힌 예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구와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고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예측해보는 것. 그리하여 언제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타야 할지, 언제 굳은 비를 피해 잠시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운명의 파도를 이해하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항해가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로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의 한 갈래, 사주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학문. 혹자는 이를 미신이라 말하고 혹자는 운명을 엿보는 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주가 수천 년간 우리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넘어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흐름, 즉 운의 파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 인생에도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잠시 움츠리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인연,
특히 사랑과 결혼의 때일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 시기를 가늠할까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의 사주 원국의 남성 또는 직장을 의미하는 관운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의 흐름에서 강력한 관운이 들어오는 특정 시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가령 2026년과 2027년처럼 하늘의 기운이 나의 관운을 힘껏 밀어주는 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만나는 인연들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 있으니 2026년에 만나 2027년까지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운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연애운을 살핍니다. 재성은 재물이자 동시에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사주에 올해부터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흐름이 당신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남을 시작하여 관계를 잘 다져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때를 알려주는 달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일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사주명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소위 부자 사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저수지도 가뭄을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주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10년 단위의 큰 운의 흐름인 대운이 이 재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그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다가도 그 다음 일에서 인연은 잠시 주춤하며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2028년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말하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인생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인지하고 내리막일 때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주는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주의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금의 기운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IT 분야, AI, 물류나 유통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운이 발달하여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 분야의 인연이 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융이나 회계처럼 돈 그 자체를 다루는 일에 특화된 사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내 기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의 흐름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혹은 신비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